자, 이번 강의는 이제 사이리스터 정류 회로로 가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리스터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사이리스터. 자, 사이리스터는 역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4개를 이렇게 PN 접합에 4층 구조의 반도체를 총칭한다는 거죠. 아, 사이리스터. 그러면 PN으로 4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반도체를 통틀어서 사이리스터다. 그러니까 사이리스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샥 갖다 붙여서 오호 이렇게 그렇죠? PN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이리스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복잡하네요. SCR, GTO, SCS, NA, SCR, SSS, 트라이액, 그 다음에 다이액 이런 건 이제 단방향성이고 이건 쌍방향성이다 이런데 이렇게 봐서 처음에 이거 볼 때는 와우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 정말 힘들죠, 그치? 근데 자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 듣고 나서 자, 마지막 순간에 과연 이게 구분이 되고 뭐가 보일지 한번 가봅시다. 그게 바로 그림의 힘, 애니메이션의 힘입니다. 가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이리스터 중에서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SCR입니다.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 이건 뭐 정류기 이런 의미고요. 제어되는 실리콘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제어가 되는 정류기다. 지금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PN 4개를 이렇게 접합을 시킨 상황에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달겠다는 거죠. 하나를 이렇게 단자 하나를 여기다가 샥 이렇게 붙여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오드는 이렇게 2개의 그렇죠? 길이 있어. 다이오드가 뭡니까? 다이오드. 그래서 2개의 단자가 있다. 2개의 어떤 가지가 있다. 다리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를 더 붙인다는 얘기죠. 아하. 여기 하나를 이렇게 여기다가 더 붙여서 단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제 에노드, 캐소드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에노드 그렇죠? 이쪽 모양을 보면 캐소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화살표 샥 붙이고요. 거기에 게이트 얘가 뭔가 문을 여네요. 문지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문을 엽니다. 즉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에서는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통하고 이쪽으로 흘려주면 안 통하고 이랬었는데 이 게이트라고 하나는 덜 주어서 더 우리 단자를 하나 주어서요. 이쪽으로 우리 전압을 인가를 해도 얘가 뭔가 신호를 줄 때만 이쪽으로 흐르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뭔가 신호를 줬을 때에만 통과한다. 즉 뭡니까? 제어가 가능하다. 와우,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있죠. 다이오드는 그냥 전압을 이쪽으로 인가하면 그냥 통하고 끝났는데 얘는 이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에다 신호를 줄 때 통과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압을 가했어요. 아직은 안 통하죠. 그럴 때 게이트 신호를 딱 주었을 때 비로소 얘가 이렇게 통과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줬고요. 얘가 신호를 줄 때 통과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제어가 가능한 정류기다. 지금 그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렇죠. 이건 다이오드에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던 다이오드에서 이런 파형이 주어졌을 때 다이오드에서는 그렇죠. 한쪽 방향 여기 플러스라고 하면 이것만을 우리가 걸러내면서 그렇죠. 단파 정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이거였다면 이 다이오드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SCR은 하나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죠.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요거죠. 아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파형이 하나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바로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얘는 안 나와. 얘는 이 파형을 주기만 하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 파형을 줬다고 그래서 여기 캐소드로 흐르냐? 안 흐른다는 거죠. 바로 이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신호를 줄 때, 그쵸? 이렇게 신호를 줄 때 그때 비로소 여기 SCR에 여기에서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데요.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이 파형이 그쵸? 인가되기 전에를 보면 게이트에서 여기 신호가 인가되기 전에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요 녀석에서 여기 게이트 신호가 인가된 이후부터 그쵸? 이후부터 얘가 나타나고 또 아래로 떨어질 때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으로만 흐르는 그쵸 단방향성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오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다가 다시 여기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죠. 왜? 게이트 신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게이트 신호가 역시 하나가 탁 이렇게 신호가 주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래로 떨어지면 안 나타나고 위로 올라가면 나타날 것 같아도 게이트 신호가 없으면 안 나타나다가 게이트 신호 펄스가 딱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얘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다이오드와 SCR의 그쵸? 차이점이고, 오 얘는 게이트 신호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그런 소자다 그 얘기죠. 아 SCR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이 컨트롤드 이 사이리스터 이 지금 공부에서는요 여기 이 이름에 붙어 있는 이 용어 이걸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 SCR 그냥 SCR이 아니라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이렇게 제어되는 정류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SCR을 지금 보면 만약에 게이트 신호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얘가 이런 신호를 주어도 여기 출력에 아무런 그쵸? 캐서드에 아무런 파형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게이트 신호가 주어지면 그쵸? 그 순간부터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SCR의 그쵸?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역시 이거의 특징을 이제 전압과 전류 차원에서 한번 쭉 이렇게 나타내 보면요. 당연히 여기 순방향에서 그쵸? 전압이 이렇게 그쵸? 증가함에 따라서 뭔가 도통해야 되는데 도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뭡니까? 이 게이트 신호가 없다면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게이트 신호가 아예 없어도 굉장히 큰 전압이 흘러버리면 그때는 나도 몰라 하고 얘가 툭 이렇게 도통 상태로 얘가 갑자기 여기에서 어떤 전압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얘가 그냥 도통을 바로 해버린다는 거죠. 이 게이트 신호하고 상관없이 아주 센 전압을 딱 가해버리면 얘가 탁 이쪽으로 그쵸? 전류가 확 흘러버리는 그걸 우리가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게이트 신호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 전류가 통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도통 상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역방향이죠. 역바이어스가 이렇게 걸려있을 때는 거의 전류가 통하지 않다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방향에서도 상당히 큰 전압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 성질이 파괴돼 버리고 그렇죠? 성질이 무너져 버려서 전류가 역방향으로도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상당히 큰 전압을 가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역방향 항복 전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알겠죠? 전압이 상당히 커서 계속 주어져서 아주 큰 전압이 주어지면 톡 도통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게이트 신호가 주어지면 도통 상태로 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리스터의 대표적인 소자가 바로 방금 지금 공부하고 있는 SCR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리스터를 대표하는 소자가 되고요. 주어진 전압을 이런 게이트 신호가 있을 때 그때 여기에서 이런 파형이 정류가 돼서 나오게 되고 이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일반 다이오드에 하나 더 달려서 3단자이면서 제어가 가능한 그렇죠? 정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SCR을 정리해 보면 3단자죠. 3단자고요. 이쪽 방향으로만 아무튼 흐릅니다. 이쪽으로 안 흘러요. 그래서 3단자 단일 방향성 소자고요. 애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게이트로 역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이런 신호에 의해서 정류작용이 역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SCR이 켜지는 조건이네요. 턴온 조건. 켜지는 조건은 언제 켜집니까? 이렇게 게이트 신호가 있을 때 켜지거나 또 한 가지 있었죠. 뭡니까? 상당히 높은 전압을 가해버리면 툭 켜져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게이트 신호가 게이트 펄스가 인가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브레이크 오버 전압 그쵸? 그 이상 주어지게 되면 SCR이 도통이 되면서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낸다 그 얘기죠. 자, 턴오프 조건. 꺼지는 조건이 있죠. 꺼지는 조건은 그쵸? 에노드의 극성이 부다. 그 말은 뭐냐면 그쵸?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돼버릴 때는 흐르지 않아 버린다는 얘기죠. 그치? 더 이상 왜냐면 정류작용을 하니까 이쪽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서는 SCR이 이제 꺼져 버리는 거고요. 또는 어떤 유지 전류, 아주 작은 전류, 이게 큰 전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전류에서는 이제 동작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자, 방금 이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파생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SCR입니다. 사이리스터의 가장 대표되는 소자고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이렇게 되면서 알겠죠?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한 겁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자, GTO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GTO 이름에 자꾸 여러분들 이제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GTO는 게이트 턴업 사이리스터 이렇게 됩니다. 게이트 턴업 사이리스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SCR에 비해서 오호 이쪽 화살표 하나가 더 생겼네요. 그러니까 얘는 켤 때만 그쵸? 켤 때만 게이트를 썼지만 그쵸? 요것은 반대로 또 하나 있는 거 보니까 끄는 것도 가능한 그쵸? 사이리스터다 그 얘기라고요. 얘는 켜는 것만 가능한 사이리스터인데 그쵸? 얘는 끄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게이트가 끄는 것도 가능한 사이리스터 그래서 GTO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역시 얘도 그냥 3단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단방향성이죠. 이 방향으로만 끄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역시 SCR에서 나온 겁니다. 다 SCR에서 조금 응용돼서 더 발전한 건데 자 여기는 오호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그 LASCR SCR의 한 종류인데 바로 Right Activated SCR이다 그 얘기라고요. 즉 게이트 신호를 빛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빛을 이렇게 감지를 하잖아요. 그 빛을 감지한 것이 얘한테 신호가 되어서 오호 빛에 의해서 동작하게 되는 SCR 그래서 Right Activated 그러니까 얘랑 다를 바는 없다는 거죠. 동작을 얘는 빛에 의해서 그쵸? 감지가 된 걸 가지고 동작한다 그런 얘기고요. 역시 3단자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SCS로 가보면요. 아하, 이름들이 막 비슷하지만 자 봅시다. 얘는 실리콘 컨트롤드 스위치라는 거예요. 얘랑 다른 점을 또 비교해 보니까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있어서 되는데 스위치가 하나가 더 달렸다는 거예요. 얘 말고도 스위치가 하나를 더 달려서 이쪽에서도 뭔가 제어를 하고 이쪽에서도 제어를 하겠다. 즉 스위치가 하나 더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뭐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하면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쵸?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3로, 4로 이거였잖아요. 아, SCS 스위치가 하나 더 달려 있다. 그래서 얘는 그렇죠. 이렇게 4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스위치가 하나 더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의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서 얘가 몇 단자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3단자고요. 그치? 요거 오 스위치 얘는 4단자 소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생겼네요. 이건 다이오드가 오호 이쪽 방향으로도 이쪽 방향으로도 돼 있으면서 서로 뭔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SSS 표현하고요. 실리콘 시메트리컬 스위치. 아, 이게 시메트리컬이 뭔가 대칭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호 이 그림을 보니까 역시 대칭 이 SSS 요거 S 때문에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양방향이 일단은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대칭이니까 이쪽은 되는데 이쪽이 안 되면 대칭이 아니잖아요. 오 양방향으로 가능한 2단자 소자 그리고 다이오드 이렇게 두 개를 오호 붙여놓은 대칭적인 구조 기억을 해둬야죠. 그 다음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은 트라이오드 AC 스위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C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뜻하는 거죠. 아, 교류를 스위칭하네. 근본적으로 이 말 속에 얘는 양방향을 담고 있는 거죠. 교류는 양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라이오드 이거는 3개짜리의 단자가 있다. 그렇죠? 다이오드 얘는 트라이오드 다이오드는 2개짜리 단자를 가지고 있는 소자였죠. 얘는 트라이오드 그러니까 그 이름만 봐도 얘는 무조건 3단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AC니까 양방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게이트가 이렇게 있어서 3단자 소자 트라이액 되겠고요. 자, 이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이리스터는 PNPN 접합의 4층 구조의 반도체 소자를 통칭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 게이트를 하나 이렇게 더 달았다고 그랬죠. 게이트 하나를 달아서 이걸로 조정을 한다 그 얘기지. 그럴 때 단방향성 SCR 가장 대표적인 SCR 기억납니까? SCR 단방향이에요. 그리고 얘는 끄기까지도 가능한 게이트 턴오프 끄기까지도 가능한 역시
단방향성이에요. 그쵸? 그리고 다 3단자 소다가 되는 거죠. LASC는 뭐라고요? Light Activated. 빛에 의해서 얘는 컨트롤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똑같은 빛에 의해서만 된다 뿐이지 3단자 그리고 단방향. 자, SCS네요. SC의 R이 아니라 SCS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스위치 하나 더 있는 거 얘는 4단자고요. 그치? 단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쌍방향성은 자, SSS 보입니까? 이 가운데 있는 SSS가 뭡니까? Symmetrical 대칭 구조죠. 대칭.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Triac 여기 AC가 있다는 것은 양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3단자죠. 3단자. 얘는 여러분 다이오드 두 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얘는 양방향성 2단자 소자고요. 3단자. 그리고 당연히 다이약은 AC를 역시 얘는 2단자로 그치? 다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접두사 2단자 AC 양방향성 이런 의미를 이름에서 여러분들 찾아야 되죠. 그냥 절대로 이거 안 헤어집니다. 알겠죠? 반복해서 보시면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 이것들이 뭐야 했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반복의 힘이죠.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다이오드 정류회로에서 전력용 이제 트랜지스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주로 이제 이 트랜지스터는 뭐 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전력용으로도 이제 쓰인다 그 얘기지.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는 증폭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트랜지스터는 일반적으로 스위칭하거나 이렇게 증폭하거나 하는 용도인데 전력용으로는 주로 증폭용으로 사용하는데요. NPN 그 다음에 PNP 이렇게 두 종류의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NPN은 이렇게 모양을 따서 얘가 베이스 여기가 이미터 얘가 컬렉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뭐 이미터 컬렉터 어떻게 구분합니까? 화살표가 있는 쪽이 이미터입니다. 화살표가 있는 쪽이 이미터예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에 전압이 가해지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그쵸? 전기가 통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스위칭을 한다는 얘기죠. 스위칭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신호를 어떤 거 뭔가 딱 스위치를 넣었을 때 통하게 되는 거죠. 불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스위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용으로도 쓴다는 거죠. 증폭 스위칭과 증폭.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전력용에서는 증폭용으로 쓰게 되고요. 한번 볼까요? 간단히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 자 NPN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베이스 2m가 여기 화살표가 있는 쪽 컬렉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전압을 가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딱 가해도 통하질 않아요. 통하질 않아. 근데 여기 그쵸 베이스에다가 뭔가 신호를 여기에도 전압을 뭔가 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얘네 둘이 그쵸 이쪽을 통해서 전력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즉 이 베이스를 통해서 신호를 줬을 때 일종의 스위칭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전류와 여기에 있는 전류가 합해져서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즉 증폭용으로도 얘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뤄볼 만한 것이 다뤄볼 것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인데요. Field Effect 트랜지스터 그래서 FET 또는 FET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모스형과 접합형이 있습니다. 자, 모스형은 금속과 반도체 간의 그렇죠 전개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요. 접합형은 P형과 N형 이런 것들을 접합해서 역시 그 사이에서 전개 효과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의 그런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보시면 이것은 자 P채널 얘가 JFET인데요. 얘는 정션 접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즉 접합형 FET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여서 이런 기호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N채널 역시 JFET 이렇게 기호 정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것도 자 모스펫이죠. 모스형 여기 N채널 얘가 P채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이것들은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주파에서 얘가 스위칭이 가능한 아주 성능이 좋은 그렇죠?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대신 뭐 고전력보다는 저전력 증폭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것은 자, 모스펫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둘의 장점을 우리가 결합해서 만든 소재가 되는데요. 우리 트랜지스터 그럼 앞에 기호로 뭐 이거였잖아요. 요거였죠. 그거에서 이제 이 부분은 요거를 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모스펫 뭐였습니까? 모스펫은 기호가 이 부분. 가볼까요? 앞으로 와서 그쵸. 모스펫 얘는 요런 기호를 따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썼다 그 얘기죠. 그래서 IGBT는 이런 형태로 이제 기호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 트랜지스터는 뭐였습니까? 베이스, 여기 화살표 있는 쪽이 이미터, 컬렉터. 그래서 둘의 결합 상태이기 때문에 오호, 이미터하고 컬렉터는 그대로 쓰고 그쵸? 그리고 이쪽에서는 베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서 요거 봤던 대로 게이트를 써가지고 이 IGBT는 바로 이 모스펫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결합되어 있는 기호다. 이런 형태로 여기를 게이트를 베이스를 쓰지 않고요. 게이트를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지우고 자, 그래서 특징은 역시 굉장히 빠른 스위칭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역방향 전압을 저지하는 특성도 있고요. 또 고전압, 대전로 스위칭이 가능한 상당히 비싸고 좋은 그쵸? 두 개의 장점들을 결합한 소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이어서 위상 제어 정류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단상 반파를 SCR을 이용해서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가 다이오드가 아니고요. 여기 G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해서 SCR을 가지고 단상 반파를 한번 해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역시 우리가 교류를 입력으로 집어넣었을 때 역시 게이트의 펄스가 그렇죠. 신호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요.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단상 반파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사실 이 각에 따라서 여기 직류가 만들어지는 이 평균값도 그러면 좀 뭔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즉 이 펄스를 여기 바로 가깝게 놓느냐 이 각이 얼마만큼 지금 그렇죠? 각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출력이 되는 이 직류분에서도 어디서부터 얘가 발생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제어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어각이 역률각보다는 커야만 아무튼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직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이렇게 파형 자체가 이 역률각이 상당히 이렇게 큰 상황에서 이렇게 교류가 만들어질 때 만약에 이 제어각이 이 각보다는 이렇게 작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펄스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모두가 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즉 이 제어각 알파가 이 역률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이오드 정류하는 거랑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각 알파가 역률각보다는 이런 경우죠. 이 각보다는 이 각이 더 클 때 비로소 이 제어의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상 반파 역시 이렇게 SCR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전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SCR을 이용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때 직류분 전압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 앞에 다이오드를 이용한 단상 반파는 지금 이 부분이 원래 빠져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했을 때는 파이분의 루트 2 그래서 이게 얼마였습니까? 0.452였고요. 그치?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도 이거의 딱 2배였죠. 즉 파이분의 2 루트 2가 되고요. 0.92가 됐었죠.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SCR의 제어각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값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알파가 바로 이 제어각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것만 더 요 다이오드 회로에서 그렇죠? 요것만 더 곱하기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이게 단상 전파의 다이오드 회로에서 요거였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SCR에서는 이 제어각 알파를 역시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역시 동일하게 곱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류 이제 정류자기로 갑니다. 교류 정류자기는 교류 전원을 접속해서 사용하는 회전 전기 기계로서 정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 교류 정류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앞에서 직류 전동기, 특히 직권 전동기 같은 데서 원래는 이렇게 직류를 이렇게 쫙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면서 이렇게 얘가 회전을 했었는데, 근데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이 꼭 뭡니까 직류가 아니라 교류를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한번 바꿔볼까요? 교류가 만약에 입력이 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텐데 그쵸? 여기도 그러면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여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오 사실상 이 계좌와 전기자를 동시에 바꾼 효과가 있죠. 우리 여기 직권 전동기에서 이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이 전기자나 계좌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극성을 반대로 바꿔야 이게 반대로 회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 경우에도 어차피 두 개가 동시에 다 바뀌는 거니까 이 녀석이 그쵸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교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 녀석이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교류를 집어넣어도 이런 나름의 어떤 정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류 전원을 접속해서 사용하는 회전 전기 기계로서 이런 정류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류 정류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는 자 단상이죠. 단상 상이 하나 들어있는 정류자 전동기의 기전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뭐였습니까? 60A분의 피자판이었죠. 60A분의 피자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초당 회전수로 바꾼다면 초당 회전수 스몰 n은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60분의 n을 여기 스몰 n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최대값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파이가 실효값이니까요. 루트 2로 나눈 또 이렇게 해도 역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잘 기억하면 되죠. 60A분의 피자판 P, Z, 파이 N 그쵸? 동일하고요. 그리고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는 우리 아까 방금 살펴본 대로 직권 전동기 그래서 직권, 보상 직권, 또 유도 보상 직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발 전동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비교적 반발 전동기의 우리가 종류로는 아트킨son, 톰슨, 네리 이런 이름들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반발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 반발 전동기 또 분권 전동기도 사실은 교류로서 얘도 동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반발 유도 전동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살펴본 대로 직류, 교류 모두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만능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니버설 모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유니버설 전동기, 유니버설 모터 그래서 만능 전동기 직류에도 돌아가고 교류에도 돌아가는 전동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통 전동 공구용 부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만능이기 때문에 그치? 그 대신 보상권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이나 또 전기자 리액턴스 때문에 생기는 강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고 용도로는 소형 공구, 믹서, 미싱 뭐 이런 데 쓴다는 얘기죠. 뭐 치과용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모터에도 사용된다는 거죠. 치과, 의료용, 엔진 뭐 이런 데도 사용하게 되는 만능 전동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3상 직권 역시 정류자 전동기가 있는데요. 얘도 기동 토크가 비교적 큰 편이고 변속도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권이기 때문에 그쵸?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회전수의 제곱에 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전류에 의해서 회전수들이 어떤 그쵸? 속도의 변동, 변화 그리고 토크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역시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과 역률이 역시 좋은 편이고요. 특히 뭐 시험에서는 요거 중간 변압기 사용 목적이 특별히 더 잘 나오는 편이고요. 이거 특별히 봐주시고요. 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전원 전압에 관계없이 정류자 전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또 중간 변압기의 권수비를 조정해 가지고 전동기 특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는 중간 변압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경부하 시에는 보통 속도가 크게 상승하는데 이런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털심을 포화시켜 가지고 속도 상승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한다. 요거 조금 더 강조해서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징들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굉장히 이게 사실은 곤란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특징들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자,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분권 전동기의 특성인 분권 전동기가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교류 가변속도 전동기로서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삼상이면서 얘는 분권 정류자 전동기, 이걸 우리가 실하계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브러쉬를 이동함으로써 역시 속도가 제어가 가능한 그런 전동기를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이다. 그런데요, 이 삼상 분권 전동기가 실하계 전동기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오뚜기 3분 요리 보면 오뚜기 3분 요리가 보통은 좀 부실하게 느껴지는데, 저번에 한번 어떤 짜장을 한번 뜯어봤더니 굉장히 실하더라고. 실하게 만들어진 오뚜기 3분 요리가 있더라고. 3분 요리, 3분은 실하게, 3분이 실하게, 실하게 만들어진 전동기다. 삼상 분권 전동기는 실하계 전동기라고 하고요. 브러쉬 이동을 통해서 속도가 제어가 가능한 전동기다. 요거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정류기 부분을 모두 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전기 기기 이론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